안녕하세요. 행복공방 대표 김태호 코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커리어넷에서 하는 검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이제 모 중고등학교에서 막 교육용으로도 써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건 뭔가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필요하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도움되는 영상을 좀 찍어봐야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커리어넷을 소개해드렸던 영상은 말 그대로 기능 자체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설명드리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10년째 코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년차 코치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진로 상담이나 뭐 진로 코칭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더 실질적인 의견, 저의 노하우와 사견, 뇌피셜이 잔뜩 담겨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청소년을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분들 또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검사는 직업 흥미검사랑 직업 적성검사였거든요. 이번에는 한 가지 검사를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직업 가치관 검사예요. 사실 이 직업 가치관 검사는 원래는 제가 커리어넷 말고 다른 사이트를 소개 드릴 때 그때 넣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커리어넷 한 군데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직업 가치관 검사를 포함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이에요. 이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나름대로 그동안 10년 정도 청소년들이나 뭐 성인들을 만나서 또는 대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도와주고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면서 느꼈던 최소한 이런 거는 꼭 지켜야겠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두 가지를 추려봤거든요. 그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검사들 간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뭐 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요소인데요. 뭔가 병리적인 것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앞에 앉아있는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전체적인 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상담을 받는 대상자, 내담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학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죠. 그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은 뭐 학자들에 따라서 기대 수명을 120세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그 기대 수명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청소년들은 인생의 뭐 10%, 뭐 많게 쳐봐야 뭐 19% 정도를 살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도가 10%에서 19% 사이 정도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10%, 19% 가지고 나머지 80%, 90% 정도를 예측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말고도 다른 교육심리학자분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폴 토렌스라는 교육심리학자분인데요. 사실 한 사람이 미래에 거둔 성과를 예측하는 데는 그가 과거에 거둔 성과보다 그가 지닌 미래상이 더 나은 변수일 것이다. 이분도 이야기하시죠. 이 청소년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한, 만들어낸 결과물, 성과 이런 것보다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상담을 하시든 코칭을 하시든 어찌됐건 그 결과를 가지고 이들을 판단하고 어떤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자신에게 갖고 있는 미래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검사 결과보다 청소년들이 그 순간에 또는 청년들이 그 순간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그 말들을 깊이 있게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자신에게 갖고 있는 미래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여러분께서 청소년 분이시라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제가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하고 진로와 연관된 코칭 또는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히 이런 검사지가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검사지가 표현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검사지를 만든 그분들하고도 완전 다른 시대를 살아가실 분들이세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검사 결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어떤 검사는 그 검사가 만들어졌던 시점에, 그 시점에는 아예 특정 직업이 없어서 지금은 그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지만 그 검사에는 그 직업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검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검사는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로서만 활용하시고요. 너무 거기에 의존하거나 그 검사 결과 때문에 나의 가능성을 어떤 제한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인데요. 청소년들 그 시기는 원래 변하는 시기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청소년기는 다양한 역할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면서 나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 예를 들면 가치관 검사라고 했을 때 이번에 한 검사와 그 다음번에 한 검사가 결과가 다르다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흥미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 당사자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을 만나주시는, 상담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들이 그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먼저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주의사항을 충분히 잘 숙지하셨다고 믿고요. 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사들을 설명드릴 때 제가 추천하는 순서대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상은 직업 흥미검사입니다. 이 흥미검사는 실제로 저도 중고등학생을 가리지 않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리지 않고 많이 활용하는 검사예요. 왜냐면 이 흥미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흥미 때문에 어떤 자신의 미래를 제약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흥미를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검사도 해보고 동시에 그 검사하는 시간 동안에 보통 그 검사 대상자들이 청소년들이 자기에 대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통찰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면 검사 이후에 대화를 같이 나눠보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빨리 나오죠. 그래서 흥미검사를 하신 다음에 검사 결과를 이제 펴놓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사전에 그 청소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셨겠죠. 그렇다면 결과지를 켜놓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요. 틀려서 나는 이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지, 어떻게 수정하고 싶은지 이런 대화들을 나눠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추천하는 직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거기 있는 직업이 현재 있는 모든 직업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 정도는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혹시라도 관심이 가는 그런 직업들도 있는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는 직업을 찾으시든 흥미 있는 분야를 찾으셨든 간에 그거를 충분히 이야기 나누셨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충분한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고요. 자기가 흥미 있는 것을 실제로 계획해서 실천에 옮겨보는 거를 같이 그런 환경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후원 환경, 지지적인 환경, 그런 환경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도전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검사는요, 직업 가치관 검사입니다. 제가 이 직업 가치관 검사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아주 가끔씩 진로 성숙도가 낮은 학생들 또는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검사 자체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기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두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진로 성숙도가 낮은 학생들은 그럼 못하는 거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둘 다 뭐 낮은 학생들도 할 수 있고 높은 학생들도 할 수 있는데 얻어가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순위를 두 번째로 놨습니다. 자, 직업 가치관 검사는 하시게 되면 이 청소년들이 직업 세계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그럴 때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는 굉장히 많이 바뀌는 시기죠. 특히나 가치관이 혼돈스럽기도 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해 주시는 분들께서, 뭐 선생님이나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께서 이 청소년들이 그런 가치 혼동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유연하게 대화를 해주시고 청소년들을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막 새로운 가치관이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건데 우선순위가 막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수용적인 분위기, 유연한 상황 속에서 대화를 나눠주셔야 돼요. 이 검사도 마찬가지로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검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대화를 나눠주시고요. 또 가치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가치를 너가 중요시 여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또는 그 가치를 좀 낮게 보게 되는 그렇게 경험한 계기가 무엇인지, 그런 경험들도 한 번쯤 물어봐 주시고 청소년들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강점 같은 것들을 찾아서 또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면 훨씬 더 이 검사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경험이 있으시다면,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이 검사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로서 직업 가치관 말고, 직업관 말고 인생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까지 나오고 나면 이들의 삶의 목적이나 사명, 비전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부담스럽지 않으실 때 직업관에서 멈추지 마시고 인생관까지 한번 대화를 통해서 찾아봐 주세요. 자, 세 번째, 가장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검사는요, 바로 직업 적성 검사입니다. 물론 직업 적성 검사도 굉장히 좋은 검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검사예요. 다만 앞서 소개드렸던 그런 검사들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추천드리는 것 뿐이죠. 절대 직업 적성 검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직업 적성 검사를 제가 가장 마지막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들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앞에서 제가 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검사지 가지고 너 자신을 정의하지 마라, 이런 대화들을 청소년들하고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대화를 아무리 잘 나눠도 앞에 앉아있는 어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나에게 있어서 멘토 같은 사람들,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타인,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검사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그들의 스스로의 가능성을 거기에 맞춰서 좁혀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정말로 자기 적성이 검사지에 써 있는 것 말고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가 정말 관심이 있고 해보고 싶고 가치 있게 여기는 분야가 있어요. 있는데 그 분야가 예전에 뭐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했을 때 그 분야는 나랑 안 맞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에서 19% 정도의 시간밖에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남은 시간을 규정해버리는 거,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 과연 이게 옳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조금 제가 덧붙여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의 신경세포의 개수가 최근에 한 850개 정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통로, 그 통로인 시냅스까지 개수를 다 세어버리면 거의 100조개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100조개면 지금 지구 전체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0조개의 시냅스, 이것들의 어떤 조합으로 사람들의 성격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100조개, 이걸 과연 지금의 과학 수준,
지금의 뇌과학 발달 수준 가지고 분류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밝혀진 어떤 과학의 수준으로 과연 정말 그걸 다 분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까지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 과학교육학 출신이거든요. 제 전공이 과학교육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그 다른 교육심리학자분의 말을 인용해 드린 것처럼 그런 적성 검사 결과,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래상, 난 앞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성 검사를 쓸 때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청소년들과도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보셔야 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너무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이 적성 검사를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제가 말려서라도 안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적성검사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했잖아요. 이거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로에 관련돼서 고민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적성검사가 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래희망을 당장 좀 빨리 써서 내야 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수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이 그동안 없어서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가치관이나 흥미를 먼저 해보고, 그걸 시도해보고, 정말 나랑 맞는지 검사해보고 체험해보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적성검사를 좀 빠르게 해서 조금 더 빨리 추려진 거 안에서 자기가 고르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절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좀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저는 주로 적성검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나이로 따져보면 저는 보통 고등학교 한 2학년 이상 되어야 적성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추천드린 3가지 검사, 이 검사 모두 다 검사를 해보시면 뒷부분에 그 검사 결과에 맞는 추천 직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3개의 검사를 다 해보신 분이라면 한번 교집합을 찾아보세요. 그 검사 결과에서 나온 직업들의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교집합 중에서 혹시 내가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관심 있는 또는 흥미가 있는 그런 직업이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라도 내가 관심을 가졌던 직업이 있는지, 좀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봐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것을 유사한 아르바이트이거나, 아니면 뭐 하루 그냥 가서 체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도 그 직업에서 하는 업무와 유사한 걸 한번 해보는 체험을 시도해 본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커리어넷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코칭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팁을 좀 알려드렸고요. 검사를 해서 이용하실 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을 꼭 잘 숙지하시고 정말 그런 마인드로 청소년들을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